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 오랜만에 제가 열었습니다.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에 제가 영상 올린 지 꽤 오래됐죠.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빴고 북한 이슈 관련해서만 많이 하기보다는 그만큼 저희 가족의 시간을 가진 시간이 그렇게 오랬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계속 겹치는 것도 있고 일이 바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을 열게 된 것은 제목이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바로 저희 남편 생일입니다. 그런데 남편 생일에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과연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시선이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솔직히 이 영상 찍는 거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남편 생일에 제목에 보다시피 뜻밖에도 저희 아들이 아빠한테 용돈을 선물로 주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9살 아이가 그런 선물을 한다는 건 솔직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좀 당황하고 좀 놀랬어요. 민영이가 저희 남편하고 제가 솔직히 늦둥이로 낳은 아이입니다. 제가 37살에 출산을 했고 저희 남편은 57, 저희가 20년 차입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영상에 살짝 올리겠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 용돈 주는 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우리 아들 눈물 나오네. 그리고 그 안에 이거 안에 한번 뜯어봐. 그 비밀이 이거였어. 민영이 전 재산 털어서 아빠 준대. 내 전재산을 털었어. 네 전재산 털어서 아빠 줬어? 민영이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큰 소리를 해봐.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돈은 민영이를 위해서 아빠가 쓸 거고 민영이가 이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쓸 거니까 아빠가 고맙게 일단 받겠다. 눈둥이 아들이지만 정말로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고 매 아이마다 정말 너무 많이 소중했지만 특히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와서 혈을 다진 아무도 없는 속에서 제가 낳은 아이가 유일하게 제 혈육이라는 그러한 좀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간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낳아준 부모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들이 유일하게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근데 북한의 딸 그렇게 최씨 가문 5대 외독자라고 저희 시집에서 결사반대로 제가 시집에서 나올 때 안 내놔서 결국은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죽은 아들 10달 만에 죽은 아들 그 다음에 또 임신된 줄도 모르고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뜻하지 않게 낳게 됐던 중국 딸 그렇게 한 엄마라는 그 이름이 참 저한테는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통일맘이라는 단체를 모아서 그 단체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나 자신한테는 나는 당신처럼 나 낳은 자식 안 버립니다 라고 나를 낳았은 부모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그 힘든 군 생활을 버텼는데 결국은 제가 한국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원하도 원치 않던 저 역시 내 자식을 버린 그런 나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찾아온 게 바로 민영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 아마 한 번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북한에서 죽은 그 10달 만에 죽은 저희 큰아들 그 아이를 제가 아직도 가슴에 많이 묻고 있나 보더라고요.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 우리 딸 둘째 딸 출산했을 때 제가 온몸에 소름 돋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아들하고 너무 똑같게 생겨가지고 제가 제 눈을 얼마나 다시 비비고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그 아이 끌어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죽은 아들이 이 귀에
이런 바늘구멍 같은 기포구멍 같은 특이한 흠집이 있어요. 그 흠집을 중국 딸이 그 흠집까지 그대로 닮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와서 민영 아빠 만나서 민영이를 출산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영이었지 그 죽은 아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만의 착각인 줄 알고 올해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딸 동네에서 같이 살던 탈북민이 한국에 완 걸 제가 올해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동네에서 바로 우리 딸을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우리 민영이 사진을 보이면서 우리 딸 모습하고 네가 봤을 때 이 아이 모습하고 비슷하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저 하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자식 하나 떠나보내는 부모 마음이 그렇게 가슴에 많이 맺혀서 낳은 아이마다 제가 그 아이를 너무 많이 잊지 못해서 생각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모습을 똑같이 닮아 나와서 제 가슴을 많이 더 아프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민영이를 누뚱이로 낳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저희 남편하고 제 결혼 문제에 있었고, 우리 앞에 닥친 그 운명을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기지만 받아들이자 하고 오직 민영이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 민영 아빠가 사업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민영 아빠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34평짜리 집하고 가게하고 다 처분하고 본인이 1.5평짜리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하나였어요. 한국에 와서 민영 아빠 신세 도움 많이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제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한국 와서 제일 처음에 이게 건강이 온전치 못해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쉬었고 오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한 번 쉬었고 와서 정말로 그때는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쉬었고 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민영 아빠가 전화 안 받으니까 집에까지 찾아와 보니까 제가 쇼크돼 있어서 민영 아빠가 그때 저 살려준 거고, 20년 차이지만 제가 민영 아빠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도 제 아픔을 잘 알고 잘 품어주고 잘 보듬는다는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한국 와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힘들게 내가 살았고 중국에서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한국 와서 정말 내 목숨 값으로 지금 와서 다시 인생을 사는데 조금 그래도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야 전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영 아빠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제가 홀로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원하도 원치 않던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하나는 북한에 하나는 중국에 두고 낳아준 부모 혈육 하나도 없이 일가친척 아무도 없이 친구 아무도 없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 한국 땅에 외롭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아픔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내 아픔,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민영 아빠였어요. 그 사람하고 살 때 결혼 결심할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람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돈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만들지 못한다고. 엄마가 그때 친구들 문제 가지고 내가 한번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얘 친구가 좋지, 물건은 아무리 새 것이 좋아도 친구는 얘 친구가 좋다고, 친구를 소중히 하라고. 민영 아빠와 결혼할 때 오직 그 엄마 그 말 한마디만 기억했습니다. 아픔 투성이로 온 상처 투성이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나를 품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힘들게 결혼을 결정해서 낳은 아이가 우리 민영이었습니다. 민영 아빠 회사 부도나고 새로 결혼을 저희가 해가지고 다시 살림을 꾸려서 민영 아빠가 우리 모자를 살리겠다고 본인이 여지까지 개인 사업만 하던 사람이 그때 개인 회사 부도나고 굳이 그렇게 회사에 취직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회사 생활을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빚 다 갚고 다시 우리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2016년에 제가 이 대통령상을 받았던 수풍 속 시원한 세면기 밸브, 세면대에 물 내리는 그런 팝업 밸브를 저희가 신기술로 개발을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생활발명 코리아에서 제가 탈북민 최초로 발명왕이 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 회사,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2017년에 법인 회사 설립하고 2018년부터 지금 첫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에 닥치면서 저희가 거진 상황이 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솔직히 빚만 지금 현재 3억을 떠안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집에서 좀 남편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민영이가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9살 그 나이에 자기 용돈 전 재산을 내놓는 민영이를 보면서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워져서 이걸 기특하다고 말해야 될지, 아이가 너무 아이스럽지 않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모 경제 걱정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저희가 좀 너무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좀 속상하네요. 민영이 앞에서 차마 못 울겠더라고요. 아빠도 차마 뭐라고 말 못하고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다고 민영 아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힘내고 용기 내서 꼭 사업 성공하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저희 가족 얘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걸 저희가 기뻐해야 될까요? 속상해해야 될까요? 한쪽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린 아이지만 인성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기 돈만 자기 돈이라고 챙기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부모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큰 용기 내서 내놓은 걸 보고 참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남북녀 사는 이야기, 아직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탈북요군장교 김정아가 아니라 평범한 워킹맘 김정아, 대한민국의 엄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방송해 드렸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요즘 하루가 모르게 구독자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방송을 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그런 방송이 될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많은 좋은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엄마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민영이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오.